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 차는 샀는데 뭘 업그레이드 또는 어떻게 업그레이드 또는 이걸 왜 업그레이드를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을 위한 영상 되겠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업그레이드라는 게 멋으로 하시는 분은 사실 더 많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프로드를 타기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멋으로 하든 실전에 사용을 하든 어디까지 내가 손을 대야 되는지 이게 난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딱 보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꿀이 흐르는 영상이 되지 않겠나라는 희망을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타이어입니다. 산을 가든 무엇으로 하든 타이어가 기본적으로 바꿔줘야지 차가 멋있는 거죠. 근데 그냥 타이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사이즈가 1이나 2인치 정도 큰 타이어를 끼우게 됩니다. 끼우게 되는데, 내가 산에 안 가고 그냥 멋으로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올트레인 타이어를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70%가 온로드고 30%가 오프로드 용이기 때문에 올트레인 타이어를 하시면 되는데요, 요즘에는 올트레인인데도 머드 트레인 같은 멋있는 타이어들이 많기 때문에 산에를 안 간다, 심지어는 산에 간다 하더라도 올트레인 타이어를 끼우셔도 성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실제 머드 타이어 잘못 끼웠다가 승차감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트레인을 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더 중요한 거는 1인치나 2인치, 보통 저희들이 큰 타이어를 끼웁니다. 약간 큰 걸 끼워야지 조금 더 멋이 나고 자세가 나오죠. 물론 기름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신발이 크다 보니까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더 중요한 거는 타이어가 1, 2인치 커지다 보면 그냥 타이어가 커서 되는 게 아니라 차체에 간섭을 일으킵니다. 머드 플레이어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안쪽 차체에 걸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기 영상 쫙 들어갑니다. 그죠? 보면 거리 충분한 것 같은데, 요게 바퀴가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특히 우회전이나 좌회전 틀면서 방금 제가 위치 잡아준 곳이라든지 아니면 안쪽으로 타이어가 간섭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타이어를 심하게 꺾었다라고 했을 때 지금 표시된 저 부분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달그닥 달그닥 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냥 흙바지 떼버리면 되는데, 저런 차체 안쪽에 걸려서 달그닥 달그닥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런 걸로 되어 있다 이러면 쉽게 떼버리면 되는데, 쇠 경우에는 영상과 같이 망치로 때리든지 아니면 글라인더로 자르든지 해서 한 2인치 정도 올린다 그러면 저렇게 자르든지 아니면 휘어야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타이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데를 가셔서 타이어를 바꾸시고요. 타이어를 바꿔서 직진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핸들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심하게 튼 상황에서 한 바퀴를 삥 돌아봅니다. 지금 이런 거죠. 후진을 해서 삥 돌아도 되고요, 전진을 해서 돌아도 되고, 최대한 핸들을 이빨 꺾어서 움직였는데 소리가 난다 그러면 산에 갔을 때 100% 더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그걸 체크를 하는 게 포인트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쇼바입니다. 1인치까지는 모르겠는데 웬만한 차들도 2인치 정도 타이어를 큰 거를 끼운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쇼바를 올려야 됩니다. 타이어를 큰 거를 끼우기 위해서도 쇼바를 올려야 되지만은 험로를 주파할 때 최대한의 휠 트러블을 만들기 위해서도 쇼바 인치업은 무조건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사제가 아무래도 훨씬 더 튼튼합니다. 아웃백이라든지 비포장을 오래 타더라도 스프링 뿐만 아니라 쇼바 강성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더 오래 탈 수 있고 더 믿음직하다 그래야 되나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인치 업은 기본으로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것도 가격 싸게 한다고 이베이나 인터넷에서 대충 2인치 업 된 거 그냥 막 사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공차일 때 2인치 리프트 업이 되는데, 사람 타고 불바 달고 윈치 달고 짐 많이 싣고 하니까 차가 기본이랑 높이가 똑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명심을 해야 될 게, 내 차에 불바를 달 건지
그리고 불바에다가 윈치까지도 달 건지, 아니면 트윈 배터리를 달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재함에 얼마나 많은 짐을 평소에 싣고 다니는지, 또는 뒤에 불바 또한 쇠로 바꾸는지에 따라서 스프링 세팅이 세 가지로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휠입니다. 타이어 인접을 하고 싶어서 타이어를 예를 들어서 3이나 33, 심하게는 35인치 타이어를 넣고 리프트는 쇼바 리프트업은 2인치를 했는데 그래도 차체 간섭이 있다 라고 할 때 바꾸는 게 휠입니다. 단순히 모양을 멋있는 걸 하기 위해서도 바꾸는 경우도 많은데요. 휠을 바꾸는 첫 번째 이유는 옵셋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휠을 차체 바깥쪽으로 약간 더 빼내는 겁니다. 빼냄으로 해서 타이어가 바깥쪽으로 딱 나오니까 차가 우선 빵빵해지고요. 그러다 보면 펜더 하나 더 뗐을 때 차가 말도 못하게 멋있는 것 뿐만 아니라 턴을 할 때 코너링도 훨씬 더 향상이 되고, 여러모로 자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휠을 꼭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타이어 인지업 휠은 무조건 하고 바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불바입니다.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저렇게 쇠로 된 캥거루 범퍼라고도 하는데 저게 이제 불법이죠. 근데 호주에서는 완전 합법이고요. 안전을 위해서 무조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히 위에 라이트 쪽을 감싸고 있는 루프라는 건데, 저런 루프가 있는 종류들이 기본적으로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저 루프가 없이 그냥 단순히 멋으로만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솔직히 제 차도 루프가 전혀 없고, 옛날하고 다르게 요즘 인스톨하는 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루프가 없이 그냥 100% 멋이지요. 솔직히 캥거루 받치면 카바 하나도 안 됩니다. 안 되는데도 그래도 멋으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멋이라기보다는 윈치를 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바를 달았습니다. 이 차도 마찬가지로 루프가 전혀 없고요. 윈치도 없지만은 보통 안테나라든지 LED 라이트 바를 달기 위해서도 불바를 많이 하시는데요.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윈치를 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바를 달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바를 달았을 때 불바와 함께 리커버리 포인트도 보시는 것 같이 큼지막하게 딱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환할 때 너무나 편합니다. 앞에 보이다 보니까 군환할 때 편하고요. 윈치를 설치를 하고 안테나를 달고 뭐를 달고 하기에는 무조건 하고 불바는 있어야 됩니다. 산에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심지어는 장거리 가시는 분들도 아침 저녁으로 캥거루가 많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또 불바를 하시는데요. 산에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여러 액세서리를 달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불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스노클입니다. 한국에서는 상당히 생소하신데요. 호주에서는 너무도 많이 달고 다니는 게 스노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달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차량들과 같이 그냥 멋으로 타시는 분들은 굳이 돈 들이고 구멍 뚫어 가지고 굴뚝 달 필요 전혀 없죠. 이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는 멋있습니다. 34인치 타이어 휠 바꾸고 인접하고 멋있는데요. 랩터도 마찬가지고요. 스노클 안 한 차들도 많습니다만, 저희들과 같이 산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꼭 달아야 되는 게 스노클입니다. 일종의 보험이다라고 생각하고 달아야 되는 게 스노클이고요. 스노클의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플라스틱으로 할지 스텐으로 할지에 따라 가격 차이가 여러 배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스노클은 인스톨 다 해도 1000불이 넘어가지 않지만은, 스테인레스 스노클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에 따라 다르지만은 보통 한 2000불은 잡아야 될 만큼 가격이 비싸지만, 그래도 플라스틱 보시면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얄삭한 플라스틱,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은 플라스틱으로 하든 스텐으로 하든 운전석에서 봤을 때 사각은 전혀 없습니다. 에어필러 앞에 살 붙어 있다 보니까
전혀 운전하는데 시야를 가리는 건 없으니까 그런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요. 플라스틱보다 스텐이 멋있지 않습니까? 같은 까만색이라 그래도 플라스틱 비교가 안 되지, 그죠? 가격 차이는 여러 배가 나지만은 그래도 스노클을 타실다라고 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스덴이 훨씬 더 멋있다 해서 스덴을 강추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보험입니다. 언제 우리가 깊은 물에 들어가겠나, 뭐 아유 저렇게 깊은 데를 왜 들어가 라고 하겠지만은 산에 가다 보면 본넷 이상의 물을 건널 때가 있습니다. 언젠지 모르는데 한 번이라도 그런 상황이 딱 생겼을 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험이다 생각을 하고 꼭 달아야 되는 게 스노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이드 스텝 록 슬라이더라고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차에 다 달려 있습니다. 다 달려 있는데 보통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사이드 스텝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해주고요. 또 하나 장점은 흙을 가든 모래길을 가든 타이어에서 막 이렇게 이물질이 튈 때 차체로 안 튀도록 딱 막아주는 건 있는데 말 그대로 사이드 스텝이다 보니까 차에 타고 내릴 때만 도움이 되지 오프로드를 타고 비포장을 탈 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체를 돌 큰 게 심하게 친다라고 했을 때 록슬라이드는 차체를 정확하게 보호를 해줍니다. 사이드 스텝으로도 역할도 하고 차체도 보호를 해주는데 일반 플라스틱은 전혀 보호가 되지 않다 보니까 차체를 심하게 찍었다 그러면 문 안 열리고 고치는데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을 좀 탄다라고 할 때는 사이드 스텝을 록슬라이더로 바꾸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보시다시피 차체에 제대로 딱 결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충분히 보호가 되고요. 막 요렇게 산에 절대 가지 않는 막 그냥 보기만 오프로드인 차들은 막 요런 거 사이드 스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요런 것만 달아도 충분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노클과 같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험입니다. 내가 뭐 그래 험한 데 가겠나라고 하겠지만은 뭐 머드탕을 가다가 쿵 처박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뭐 녹 많이 쓸어 있습니다. 록 슬라이더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라는 거죠. 요게 만약에 아까 보신 플라스틱이었다 이러면 벌써 찌그러져도 몇 번은 찌그러졌는데 요게 쇠다 보니까 카바를 확실히 해줍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이었는데 랩터는 쇠로 아주 튼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거 같은 경우는 랩터 걸로 바꿨다. 깔끔하게 누가 보면 어이 랩터 아니냐 할 만큼 랩터 록 슬라이더로 바꿨다 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언더바디 프로텍션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불바 밑으로 언더바디 프로텍션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언더바디라는 게 밑에 전체를 다 깔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뭐 이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로우 컨트롤 암까지 다시 말씀드려서 앞바퀴 차축 있는데 딱 그 정도까지만 커버가 됩니다. 보통 도를 타고 넘고 이러다 보면 뭐 중간에 훨씬 더 많이 찍고 뭐 깨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자세하게 차체 밑을 이렇게 보면 웬만한 거는 절대 찍히지 않도록 프레임이 잘 커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 위로 이렇게 주요 부품들이 있다 보니까 언더바디 프로텍션을 굳이 차체 중간 부분에 하지 않더라도 차체에 물이나 손상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딱 요겁니다. 보이는 요만큼만 커버를 하면 되지 굳이 밑에까지 커버 다 해놔봐야 머드 지나고 흙 지나고 돌 지나가다 보면 나중에 그 언더 커버 위쪽으로 흙 엄청나게 끼입니다. 그거 틀어내는 게 더 힘들고요. 그리고 딱 밑에서 봤을 때 뭐가 잘못됐는지 쉽게 볼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시야에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언더 프로텍션은 딱 앞쪽만 하는 걸로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업그레이드하는 품목 중에 하나를 리어바로 넣었는데요. 뭐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제 같은 경우는 바꿨습니다. 쇠로 바꿨는데요.
보시다시피 그냥 뭐 쇠로 멀쩡해 보이는데 이게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밑에 긁고 하는 거는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각이 심한 오르막으로 올라가다 보면 사진과 같이 뒤에가 저게 뜯겨져 나온다 그래야 되나? 랩터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밑에가 쇠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생겼지만은 저게 쇠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막 튼튼하죠. 돈 들어갈 거 하나 없고 문제가 없는데, 제 거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고요. 견인고리 옆에 트레일러 컨트롤러 하는 커넥터 부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저것까지도 부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를 커버를 하고 그런 걸 보호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쇠로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일럭스 같은 그런 차들은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데요. 제 차를 포함한 일부 차종들은 뒷범퍼가 플라스틱인데, 솔직히 뭐 플라스틱이라고 하더라도 험한 비포장을 타지 않는 이상 굳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만, 저같이 산을 자주 간다라고 했을 때, 또는 쇠로 해놨을 때는 뭐 후진하다가 웬만큼 쳐박아도, 아니면 딴 차들이 쳐박아도 뭐 불바가 부러질 염려가 없다 보니까 뭐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도 뭐 이런 걸로 딱 바꿔놓으면, 또 하나 장점은 리커버리 포인트도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들을 군환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불바 하나 바꿔놓으면 좋은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스펜션 업그레이드를 할 때 불바의 무게 또한 계산을 해서 서스펜션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뒷부분이 축 아래로 처지게 된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8가지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때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